박선자 할머니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되곤 했습니다. 평생을 사과 과수원과 함께 살아온 몸에 밴 정직한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새벽은 더 이상 희망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이웃 농장에 팔아버린 과수원 터는 이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텅 빈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요즘 할머니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큰아들도 부산의 작은 딸도 1년에 한두 번 전화 너머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지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는 빈말은 고마웠지만 할머니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참 쓸쓸하네. 나직이 내뱉는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정막을 견디지 못한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싸우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가득 아이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이었지요. 할머니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유난히 크고 까만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텅 빈 시선이 텔레비전 너머 할머니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 들려온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할머니의 심장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5살 때 친모에게 유기되어 보육원에 왔습니다. 그 뒤 2번의 입양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파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아이의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어른거렸지요. 텅 빈 이 집의 온기를 채워줄 아이. 할머니는 어느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은 새벽녘 동이 트자마자 단단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읍내 아동보호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젊은 여직원의 눈은 동그래졌고 주변의 걱정과 반대는 거셌습니다. 마을 이장은 혀를 차며 제정신이냐 물었고 서울에서 한달음에 내려온 큰아들은 노골적으로 화를 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피보다 정이 더 진한 법이다. 내가 내 모든 정을 쏟아부으면 그 아이의 상처도 아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 굳은 믿음 하나로 모든 반대를 밀어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절히 부탁했지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할머니는 보호소에서 민준이를 마주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보다 더 작고 더 위태로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앙상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준이는 한마디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마련해준 따뜻한 이불이 깔린 방을 그저 덤덤히 둘러볼 뿐이었지요. 저녁상에 오른 따뜻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에도 아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이의 방문 앞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을 들었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터였지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저 깊은 슬픔도 내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주면 언젠가는 아물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의 어둠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삼켜버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의 텅 빈 집에 온기를 더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민준의 아침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지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부친 계란 후라이.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밥 한 그릇을 싹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은 그저 다행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민준아, 인자 학교 가야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이는 제 몸보다 더 커 보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조심히 다녀오니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사라지는 아이의 등은 어쩐지 세상의 모든 그늘을 다 짊어진 듯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던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싸늘한 수화기 너머로 담임 선생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일로 학교에 좀 오셔야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할머니는 한달음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잔뜩 화가 난 다른 학부모 옆으로 코피를 흘리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준호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요.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 학부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다짜고짜 우리 애를 밀치고 때렸다고요. 모든 시선이 쏠린 교무실 구석,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민준아, 말을 해야지. 대체 왜 그랬어?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아라고 했어요. 순간 교무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진짜 엄마 아빠도 없는 주제에 학교 다닌다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려가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을 와락 끌어안는 것밖에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된다. 다음부턴 말로 해야 해. 알았지?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제 방이라는 동굴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부엌 서랍에 넣어둔 할머니의 지갑이 마당 구석 화분 뒤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아끼던 거실 꽃병이 이유 없이 산산조각 나 있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제 기억력을 탓하며 나이든 스스로를 책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에 잠이 깬 할머니는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기척에 쏘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우유팩을 놓쳤고 바닥은 순식간에 하얀 우유로 흥건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매가 닦으면 돼. 그런데 행주로 바닥을 닦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민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도 놀람도 아닌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시선. 할머니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홀로 남은 부엌의 싸늘한 바닥에 앉아 할머니는 처음으로 깊은 의심에 잠겼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이장 부인의 방문으로 더욱 선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씨, 슈퍼 주인이 그러는데 민준이가 돈도 안 내고 과자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다 하더이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할머니는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래. 내가 더 잘해줘야지. 더 많이 사랑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방에서도 밤늦도록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을 보며 할머니는 이장 부인의 말, 사라진 지갑, 깨진 꽃병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간절한 부정의 주문을 외웠지만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텅 빈 과수원 터의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알리는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민준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뼈대는 굵어졌고 키는 할머니의 정수리를 훌쩍 넘어섰지요. 앳된 목소리는 낮고 굵은 남자의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커진 몸집과는 반대로 더욱더 작고 단단하게 닫혀만 갔습니다. 민준아, 밥 먹으래. 할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힘없이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문고리마저 잠가버린 아이를 위해 할머니는 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었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밥그릇은 싸늘하게 식어 있을 뿐이었지요.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가 할머니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또 싸움을 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상대 학생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교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난 상대 부모와 경찰관까지 와 있는 삭막한 풍경 속에서 민준이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상대 아버지는 우리 애가 담배를 피우라는 강요를 거절하자 민준이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아이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던 담배 냄새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이를 향했습니다. 민준아, 네 정말 담배를 피웠나?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든 아이의 눈빛은 할머니가 알던 그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얼음 조각 같은 눈으로 할머니를 쏘아보며 아이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 피웠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순간 교장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결국 할머니는 상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어야 했습니다. 몇 년을 아끼고 모아두었던 쌈짓돈 200만 원이 그렇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대청마루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뒤로 민준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할머니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 일쑤였고 읍내의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본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추궁하자 돌아온 대답은 할머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본드요? 그래서요? 재밌어서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아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이는 거칠게 할머니를 뿌리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나 벽에 부딪히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던 아이는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안 된다. 나갈 수 없어. 애원하며 옷자락을 붙드는 할머니를 아이는 매정하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열흘 뒤 아이는 유령처럼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옷, 헬쑥한 얼굴, 쉰 목소리로 아이는 오직 한마디만 내뱉었지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할머니는 원망도 꾸지람도 잊은 채 그저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찾아온 기만적인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낯선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큰손자의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려 몇 년을 모아온 500만 원, 할머니의 희망과도 같았던 그 쌈짓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가져갔지. 아이의 대답은 싸늘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세상과 등을 돌려버렸지요. 그날 밤 창밖에서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처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꺼지지 않는 민준의 방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지 않은가? 내 집에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바로 이 집 안에서 그 무서운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가 돌아온 뒤 사흘간의 시간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제 방이라는 섬에 갇혀 밥때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낼 뿐 할머니와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삭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놀랍게도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사과라니요.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가출한 것도 돈 쓴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아이의 고백에 할머니는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학교도 잘 다니고 말썽도 안 피울게요. 할머니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겨오는 아이의 온기에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그 지독했던 악몽이 끝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믿음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갔고 숙제를 했으며 저녁이면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면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여 눈가에는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사흘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던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흔드는 차가운 손길에 잠이 깼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냐?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할머니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광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아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어디 있어요? 더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돈 다 없다. 네가 가져간 게 전부야. 거짓말. 할머니 통장 있잖아요. 그거 내놔요. 순간 아이의 입가에 잔인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착한 척했죠. 할머니 마음 풀어지게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행복이 실은 잘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나 때문에 정부 지원금 받잖아. 나 팔아서 호강하려는 거 다 알아. 엄마도 다른 양부모들도 할머니도 다 똑같아. 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넘어지자 아이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아이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밀쳤고 할머니의 머리가 낡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손끝으로 뜨끈한 피가 느껴졌습니다. 그 피를 본 아이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는 다시 차가운 얼굴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공포에 질린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할머니의 발목을 잡아채 넘어뜨렸습니다. 거친 마룻바닥에 무릎이 쓸리는 고통 속에서 할머니는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끔찍한 폭력과 통장, 비밀번호를 외치는 괴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를 밀쳐내고 현관으로 달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0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이웃집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피를 흘리는 할머니와 달려나온 이웃들을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을 마주한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 정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될 거라 믿었던 그 아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경찰이 도착했고 아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아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는 중얼거림과 함께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자책만이 찢어진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엉망이 된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민준의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15번의 가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박선자 할머니의 등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이제는 펴지지 않는 무거운 질문처럼 등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새하얗게 변했고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관절염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기억이 깃든 밀양의 그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희망처럼 빛나던 과수원 터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벗겨진 페인트와 무너진 담장은 할머니의 무너진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런 애를 들여서 하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할머니를 집 안으로 더욱 깊이 숨게 만들었지요. 큰아들은 딱 한 번 내려와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해야 해. 그렇게 할머니의 세상은 낡은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작은 섬이 되어갔습니다. 민준의 소식은 바람결에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소년원을 나와 어딘가에서 제 삶을 꾸리고 있다는 희미한 풍문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한 그 텅 비었던 아이의 눈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해질녘이었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설지만 익숙한 한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남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선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늦었지요. 많이 늦었다. 오랜 침묵 끝에 아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며 그저 할머니가 잘 계신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된 아이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아이가 할머니의 눈을 닮았다는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잘 키워라. 네가 당한 것처럼 네 자식한테 상처 주지는 말고. 아이가 내민 돈 봉투를 매정하게 거절하고 돌아앉은 할머니의 등 뒤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떠난 뒤 할머니는 비로소 지난 세월을 온전히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심장이라도 통째로 꺼내어 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정성만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면 된다고 맹목적으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아픈 깨달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깊이 망가져 있었다. 어미에게 버려지고 2번이나 파양당한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도우미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내 사랑이 어쩌면 독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뼈아픈 후에는 할머니의 남은 삶을 끊임없이 핥히었습니다. 어느덧 또 다른 봄이 오고 잡초만 무성한 과수원 터에 피어난 작은 야생화를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되어 찾아왔던 민준의 지친 얼굴, 그럼에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툇마루에 앉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빈 땅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잘 살아라. 네 자식한테는 상처 주지 말고. 그 순간 할머니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코 가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진심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로 됐다. 인제는 놓아주자. 꿈이었습니다. 10살의 민준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꿈에서 깨어난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텅 빈 과수원터 낡은 집 홀로 남은 삶.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상처와 후회를 가슴에 품고서도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세월은, 민준의 세월은 서로 다른 길 위에서 흘러갑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지독했던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